안녕하십니까. 한국환경무단 오세영 과장입니다. 이번 강의는 유해물질 취급의 도급에 따른 도급 신고 및 수급자 준수 사항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장에서는 도급 신고에 대해서 상소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도급 신고는 무엇인가? 도급자는 어떠한 사항을, 수급자는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해물질의 취급, 유해물질 취급의 도급, 도급 신고 대상, 월별 화학 사고 발생 현황, 도급 신고 제출 서류, 도급인의 준수 사항, 수급인의 준수 사항, 마지막으로 위반 시 처벌 기준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해물질의 취급은 무엇인가? 화관법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사용 및 취급시설 설비의 공사, 보수, 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취급시설 설비의 공사, 보수, 운영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럼 유해물질 취급의 도급은 무엇일까?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해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물질의 취급을 유해물질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사항이 나오죠. 유해물질을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유해물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 대비 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유해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해물질을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를 유해물질을 도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도급 신고 대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물질의 취급을 비영업자에게 도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외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유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취급시설 공사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유해물질 취급시설과 무관한 소방, 전기시설 공사 등을 도급하는 경우, 유해물질 기준 함량 미만으로 유해물질이 아닌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제외되는 사항은 유해물질이 없는 경우이죠. 그러면 유해물질 취급 도급 신고 대상 사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시설 설비 내 유해물질이 잔류 체류하는 시설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유해물질 취급 시설의 일회성 수리 보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자체 점검을 도급하는 경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저장시설 또는 이송 배관의 공사를 도급하는 경우,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이송 배관 시설의 점검을 도급하는 경우, 유해물질 사용시설의 청소, 소모품 교체, 유관 검사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를 유해물질 취급 도급 신고 대상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극단적으로 나눠지죠. 제외되느냐, 제외되지 않느냐는 유해물질이 시설 내에 있나, 없나, 또한 유해물질에 의해 우리가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나, 없나에 따라서 우리가 도급 신고의 대상 여부가 결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월별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표는 2015년도부터 21년 동안 우리나라에 발생된 화학사고에 대해서 누계치입니다.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보시면 7월, 8월에 화학사고가 집중되어 있지요. 하지만 7월, 8월은 화학사고의 중심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운송시설의 사고가 많습니다. 여름에 졸음운전 많죠. 그래서 7월, 8월에는 이 화학사고가 발생되는 것은 취급시설에 발생되는 사고보다는 운반시설에서 발생되는 사고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운반시설을 제외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 도급신고를 하게 되는 해서 실시하게 되는 공사를 시작하게 되는 3월, 4월, 9월, 12월, 10월이 화학사고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도급신고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급신고의 도입 배경은 무엇일까요? 유해물질 취급 도급 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도급 행위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적극 제기되어 취급 도급할 때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 관리법에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까지 지금 도급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도급 신고에 대한 제출 서류, 도급인은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지, 수급인은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지 빠르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신고 제출 서류입니다. 먼저 도급 신고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체 48호 서식, 도급 변경 신고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체 48호 제2의 서식, 신청인, 도급인, 수급인의 주요 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서류, 도급계획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수급인의 안전교육이 수준이 있죠. 도급인의 유해물질 영어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사본, 수수료 이렇게 대략 7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급인은 어떠한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도급인의 의무입니다. 도급인이 유해물질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 감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지하는 사항도 있는데요. 2번부터 5번입니다.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 보수 기간의 단축을 금지하고 있고요. 심야 시간대의 유해물질 취급 시설의 공사 보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화학사고 발생률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 취급에 및 취급시설의 공사 보수 운영을 지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략 2번, 3번, 4번은 4번, 5번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나온 사항들하고 좀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급인만 준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느냐? 아닙니다. 수급인도 준수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겠습니다. 수급인은 법 제14조 1항에 따른 개인보호 장구를 완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급인들이 많이 대정비 기간에 개인보호 장구를 잘 착용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수급인은 법을 위반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유해물질 취급에 맞는 개인 보호 장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법 24조에 따른 유해물질 취급 시설 배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는 취급 시설의 기준과 관리 기준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법 제33조 1항에 따른 유해물질 안전교육 이수를 꼭 필히해야 됩니다. 이거는 도급 신고서 제출서에 꼭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급인은 잊지 않고 교육을 기간에 맞춰서 꼭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수급인들은 개인보호 장구를 꼭 완비하셔야 되고 화학물질 관리법에 대한 시설 기준과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되며 마지막으로는 안전교육을 꼭 이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설명 들었던 것 중에서 그러면 위반하면 어떠한 사항들이 발생될까? 한번 처벌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해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에게도 그 책임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화학물질 도급신고와 관련돼서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도급인과 수급인 모두 다 행정처분 대상이다 라는 게 지금 요지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에는 도급신고 미행 시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영업정지 5일, 4차 영업정지 1개월, 부적정 도급업자 도급 시 1차 경고, 2차 경고, 영업정지 5일, 4차에서 영업정지 1개월, 무리한 취급시설 운영 요구, 아까 도급인이 준수해야 사항에서 설명드렸죠. 그 부분을 요구할 경우는 1차 경고, 2차가 영업정지 5일, 3차가 영업정지 3개월, 마지막 과태료는 도급 신고 미행하게 되시면 1차 600만원, 2차 80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도급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 도급 행위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성이 많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도급 신고에 대해서 꼭 해당이 되시면 신고하시고, 또한 도급인 및 수급인은 관련법을 준수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